지금까지 저희가 이러한 자리들은 없었는데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좀 한번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최근에 학교에 그 교사 업무 경감 대책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의 세부 실행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7월부터는 그 지원청에 학교 업무 통합 지원 센터를 확대 설치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행정 업무를 걷어내고 그것을 교육지원청 센터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을 오롯이 아이들의 수업과 그 다음에 학생 지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속도감 있게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로 그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저희들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경감이랄지 아니면 업무 분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약을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밝혔던 이러한 업무 경감의 의지가 훼손되지 않고 그 의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협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학관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섭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제 뚜렷합니다. 첫째는 노조와 신의를 기반으로 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는 협약에 담아서 교육 정책을 협약에다가 담아놓고 전북교육청 일 잘하라 그렇게 말하면 저희들이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나누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순발력 있게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로바로 만들어서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내려보내고 그것을 또 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교육부의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지금 디지털 기기, 전자칠판 요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에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지원청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소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때 열심히 그리고 확신을 갖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내년도에 바로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잖아요. 디지털 교과서를 준비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교육부 회의를 가보면 디지털 교과서를 대비하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감님 회의나 교육감님 회의나 국장들 회의나 가면 내년에 나오는 디지털 교과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숙지하여서 아이들에게 잘 보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과제를 계속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도 아마 다 공문이 갔을 건데요. 그런 여건들을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서 디지털 기기를 학교에 보급하고 칠판을 마련했던 것은 그나마 참 다행이었다라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저희가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고 금년도에 선생님 연수도 해야 되고 디지털 기기도 보급해야 되고 아마 엄청난 혼란이 예견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약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미 그 법률도 오래된 조항,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조항들은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협약이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을 담아야 했고 담아야 될 사회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에서 해석을 해보면 아마 그 기능이 상실되어져 있는 조항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삭제할 부분은 좀 삭제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현행화시키고 생명력이 있는 협약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조건,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받아들여서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속도감 있게 내려보내면서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협약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장학관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 방향 그리고 저희의 기본 목표, 이 교섭에 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을 질문하시면 그것은 사실은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오늘의 그 설명회의 흐름에서 좀 맞지 않을성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꼭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한번 좀 담당자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한두 분 정도는 또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저희 장학관님들이 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지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일단 있는 거는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ADH 등 상담 치료가 필요한 가정에 권유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거부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적극 도와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도에서 일어난 그 초등학교 사안과도 밀접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다 아실 거고 아마 초등에서 이런 문제들이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 일을 감당하고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아이와 그 학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찾고 있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어려움이 그 법률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동의,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현재 우리가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바로 넣어주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와 관련된 법률 조항의 개정도 같이 담아서 우리가 교육적 판단에 의하여 아이들에게 신속하게 뭔가가 들어가야 한다면 그 부분을 열어주는 그런 관련된 법 조항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기회에 그런 법률들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질문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질문지 다 소화하고요. 객석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감쌤 부분이네요. 가끔 노조가 교육감의 왕 노릇을 하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자치 권한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네, 교감 교장 선생님의 좀 학교 자치 권한을 좀 더 지켜달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다워야겠죠. 노조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장은 교장으로서의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다양한 간담회를 그다음에 협의회를 참여하면서 현장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죠. 노조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학교장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업무 통솔의 학교 교무 통솔의 권한은 제대로 활용되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장 선생님들도 사실은 용기를 내셔야 되고요. 교감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학교 자치가 모든 다양한 이 학교에 있는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하면서 최고의 경영의 효과를 내는 것이 학교 자체의 목적이고 그것의 결과는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많은 학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마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진행하는 이 설명회도 사실은 교장선생님이 좀 더 교장으로서 당당하게 학교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또 교사는 교사로서 수업에 몰입하고 학부모에게 좀 더 당당하고 전문성 있게 설 수 있고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하고 제안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지위와 힘을 독점하거나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러한 자리가 또 의미 있게 활용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다음 질문지 지금 질문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일단 다 모았고요. 예,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교생 2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80%를 넘어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 해주기를 원해요. 숙제도 안 봐주고 책도 안 읽어줘요. 총괄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등에서 이 평가가 왜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한다면 학생들 지도하는데 교사들의 의욕이 더욱 저하될 것 같아요. 총괄 평가 제고해 주세요. 평가가 갖고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발관이에요. 선발관. 그 말은 상대 평가를 통해서 순서를 매기는 거죠. 매겨서 몇 등에서 몇 등까지 어떤 기회나 포상을 하기 위한 것이 있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학생의 총괄 평가는 선발관에 입각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관에 입각한 평가입니다. 아이가 성취 기준에 얼마만큼 도달하였는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여서 그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총괄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그리고 연수 자료를 보신다면 이 평가, 총괄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절대 이 평가를 가지고 아이들을 분류하고 서열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총괄평가, 초등 총괄평가의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쓰이지 않게 하도록 많은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협의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곧 다가올 그 총괄평가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좀 있으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먼저 중심을 잡아주시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관련 부서로 연락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걱정 또는 자료 전부 다 드리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되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또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북형 총괄평가와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의 평가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사고 과정이 상충된다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서는 발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개념을 정립하고 일반화 문장을 이끌어내는 소위 발산적 사고방식을 요합니다. 그러나 총괄평가 중 3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서논술형 문항에서 발산적 사고방식으로 답하게 될 경우 평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짐에 따라 배점에 큰 혼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는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결국 수렴적 사고를 통해 정해진 명확한 답을 쓰는 서논술형 문항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과 평가의 사고가 정반대가 되는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의 정의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해 삶의 전이 가능한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내용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교사 주도, 그리고 교사가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그러니까 개념과 지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성을 발휘해서 탐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핵심 개념이나 핵심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과 또 공유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설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은 탐구 과제에 대해서 읽고 이해하고 공유하고 정리 또는 전이하고, 이런 이제 아주 보편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탐구 수업의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그러니까 교차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탐구 과정을 할 때는 발산적 사고가 일어나고요. 또 잘못된 개념에서 정확한 개념으로 이어갈 때는 수렴적 사고가 또 필요합니다. 따라서 탐구 수업을 발산적 사고만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측면으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총괄평가와 연계되는 부분은 학기 말 그 총괄평가를 통해서는 그 탐구 과정에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나 개념들에 대해서는 선다형이나 또는 단답형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 서논술형 평가 부분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산적 사고가 가능한 문항들을 구성을 해서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술형보다는 논술형 평가 문항에서 이 발산적 사고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수준 높은 평가 기준, 채점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선생님들의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개념 기반 탐구 수업과 총괄평가 부분이 상충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은 교권 보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학부모는 아동 학대를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고, 교사는 생활 지도를 해야 하고, 아동 학대 의심만 있어도 신고당하면 혐의 없음으로 판정받으려면 적어도 2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고, 누가 학생을 지도하겠습니까? 생활 지도면에서 면책권을 법률적으로 주세요. 이러한 그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촘촘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해서 많은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이전만 해도 사실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 또는 정당한 교육 활동마저도 아동 학대라는 그런 판정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직위 해제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절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있어도 직위 해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에서는 이 교육감 의견서를 반드시 참고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수십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교육감 의견서가 경찰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감 의견서에서 아주 심각한 아동학대, 그러니까 눈에 보일 정도의 체벌이라든가 이런 건이 한 건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제외한 모든 건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교육감 의견서가 나갔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다 결정이 났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일선 학교의 교장 교감생님 또 선생님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혼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정당한 교육 활동일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센터에 교권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7월이면 교권 전담 변호사가 2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교권 전담 변호사가 경찰서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교권 전담 변호사의 사건을 위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변호사가 이제 그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었는데 우리 변호사가 대응하는 그러한 모든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면책권, 생활지도 면에서의 면책권을 법률적으로 주세요. 이런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이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우리 전북에서 이 생활지도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된 이후에 교권보호사법이 국회를 아주 신속하게 모두가 반대 한 명 없이 아주 신속하게 통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우리 교권 보호를 위해서 모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했는데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서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하나는 그 방학 때 선생님들께서 충분한 휴가가 있는데 학기 중에 그 휴가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과연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경우, 또 학교에서 중요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정한 그러한 날에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쓰겠다고 할 때 허가를 해야 하느냐라는 매우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교사의 휴가권은 또 보장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당하고 합당한 사유라면 그것은 그 허가가 되어져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교사의 휴가가 방학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은 학교 구성원들 또 개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고 약간의 미묘한 그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장 선생님의 재량권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재량권이
구성원들과의 합의나 문화의 조성, 학교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잘 조성이 되어지면서 교장 선생님께서도 적절하게 재량권이 잘 발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하십시오, 허가를 안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제3자 권한 침해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3자 권한의 침해를 막고자 선생님들의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가 많다, 이것을 제3자라고 한다면 행정실이 아마 되거나 기타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이 될 건데 그분들이 이 업무를 하게 하는 것에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3자의 권한을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학교에는 저는 이제 제3자의 권한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다양한 그 직종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권한은 모두에게 다 그만큼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충돌이 나지 않는 선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과다한 업무로 힘들고 어렵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업무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을 좀 강화하거나 인력을 보강하거나 예산을 보강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방금 제3자 관련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업무 경감 요구이시긴 한데 제3자와 단체 협약 노동법에서의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노무사님 의견 한번 좀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선영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장학관님께서 제3자에 관련된 사항이 단체 협약으로 체결이 되어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제3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업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업무를 행정실에게 이관한다라고 체결을 하게 되면 제3자에 관한 권한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특정 누구에게, 그러니까 즉 조합원이 되겠죠. 조합원에게 담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규정은 업무 분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장 선생님이나 기타 기관장의 권한 침해가 될지언정 그거하고는 변론으로 제3자 권한 침해에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단체 협약에 이 조합원과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제외한 다른 타인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약속된 범위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않을지언정 부당하다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관들에서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처럼 이렇게 단체 협약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다양한 단체 협약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한다면 제3자에 대한 관한 사항을 단체 협약 안에 넣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다른 제3자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노동법적으로 조금은 적당하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답 이렇게 드리고요. 지금 이제 질문지를 통한 일단 답변은 드렸고 지금부터는 객석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섭 오늘 설명과 관련된 질문이 제일 좋고요. 혹시 이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혹시
관련 영역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만 좀 해주시면 마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체 교섭에 관련된 건데요. 현장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 협약이 어느 구성원까지 적용이 돼야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적용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 적용할 수 있는 구성원의 범위를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노무사님한테 먼저 말씀 듣고 우리 청 입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는 조합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뭐 일반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효력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그 교원 노조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은 뭐 지역적 구속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뭐 생각하지 않을 부분이다라고 여겨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단체 협약 규칙이나 기본 조항들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교조하고 단체 협약을 맺었다든지 혹은 교사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 맺은 구성원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원칙적인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률적인 부분 말씀 주셨고요. 말씀 중에 일단 기본 원칙은 사용자와 그 노동조합 조합원에 적용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일반적 확대 적용이라 해서 만약에 어떤 전북에 어떤 A 노조가 있는데 A 노조 조합원이 전체 교원 수의 50% 이상을 넘는다. 그럼 이건 법적으로 자동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죠.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50%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합원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면 정교조 협약은 정교조만, 교사노조는 교사노조만. 이제 원칙은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근무 조건을 일률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조합원이 아니니까 어떤 협약에 적용받지 않고 따로 이렇게 됩니다. 한다든지 어느 학교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한다든지 어느 선생님은 된다든지 우리 교육청은 교육 정책적인 측면, 일률적인 선생님들의 근무 조건적인 측면에서 모든 학교에서 이 단체 협약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국장님의 마지막 말씀 듣고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지금 교육 행정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의 예산들을 쓰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정말 학생들에게 교육력 제고로 닿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청 안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또는 어려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또 비판적인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노조나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제안 또는 건설적인 제안 저희는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학생답고 교사는 교사답고 그리고 교장은 교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그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장학관님, 팀장님들과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 주세요. 예. 협상에 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신의에 맞춰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